깜빡하고 열쇠를 두고 나오거나 말하던 내용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도 아무렇지 않은 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닙니다. 그 잦은 건망증 뒤에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하나의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서서히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력을 약화시키며 삶의 질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를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때로는 의사조차도 말이지요. 저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재민입니다. 15년 넘는 시간 동안 기억력 저하나 나이 들며 찾아오는 인지기능 약화 또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반드시 나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나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한 가지 습관이 조용히 뇌에 영향을 주며 단어가 입끝까지 맴도는데 나오지 않거나 순간 멍해지는 혼란과 같은 증상들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습관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약이나 병원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단 15초면 가능한 뇌를 쉬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음날 더 맑은 정신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밤 시간 루틴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든 이후 뇌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제가 더욱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 사실은 뇌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여 더 위험한 이 습관, 바로 10번째 습관은 수면을 줄이면서까지 하루를 길게 쓰려는 태도입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60,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자신 있게 말하시는 걸 자주 듣습니다. 나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시간을 아끼죠. 하지만 저는 언제나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습관이야말로 기억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적일 수 있다고요. 자는 시간이 줄면 시간이 더 생기는 것 같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은 뇌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유일한 시간이란 점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일어나는 밤의 후반부에는 뇌 속 청소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 동안 쌓인 단백질,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데 이 기능이 멈추면 염증이 쌓이고 사고력과 집중력에 혼란이 생깁니다. 아침이 되어도 머리가 뿌옇고 같은 문장을 3번이나 읽게 되는 이유가 단순한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뇌의 신호입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균형을 깨뜨리며 기억에 필수적인 아세틸콜린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의 리듬이 무너지고 나면 그 여파는 하루 종일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저는 김영숙님을 통해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7살이신 영숙님은 마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이었는데 커피 한 잔으로 겨우 하루를 버틸 만큼 수면 시간이 4-5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틀 동안의 수면 실험을 권해드렸습니다. 잠자기 전 화면은 끄고 따뜻한 조명 아래 가벼운 독서를 하며 긴장을 푸는 루틴을 만들자고 했죠. 아침에는 자연광을 받으며 잠에서 깨는 것도 꼭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후 다시 찾아오신 영숙님은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력이 달라졌어요. 머리도 한결 가볍고요. 그 변화는 마법이 아니라 생물학의 원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잠을 무조건 많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질 높은 수면입니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가볍게 드시고 잠들기 전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빠르게 걷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느린 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정돈해보세요. 수면은 당신의 하루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뇌의 염증을 낮추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다잡아주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시간입니다. 잘 자는 습관은 복잡한 약보다 훨씬 우아한 방식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뇌가 진짜 원하는 건 더 오래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제때 쉬며 본래의 회복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잠을 줄이는 것이 뇌를 해친다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에 다룰 9번째 습관은 바로 과도한 좌식 생활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준영님은 은퇴한 교장 선생님으로 요즘은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뉴스나 스포츠를 보거나 부엌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퍼즐을 푸시며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젠 좀 쉬어도 되잖아요. 평생 일만 했는데요. 그 말씀이 당연하게 들렸지만 문제는 준영님께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조용히 뇌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씩 그대로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산소와 영양 공급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렇게 흐름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뇌 안에서 염증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뇌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미세하교 세포는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뉴런 대사는 느려지며 집중력과 기억을 지탱하는 신경망 연결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기에 더 위험합니다. 머리가 자꾸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이 늘어나는 등의 미세한 신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본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은 단지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순환이며 정신을 맑게 해주는 자연 에너지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시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무료인 약이 됩니다. 다행히도 헬스장에 가거나 복잡한 운동 루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간단한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0분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한번 쭉 펴고 창문 밖을 바라보거나 몇 걸음 걸으며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멈춤이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고 뇌의 염증을 줄이며 신경계에 나는 아직 살아있고 움직이는 중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박준영님은 알람을 설정해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불과 2주 만에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넣은 느낌이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오랜 시간 앉아서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단지 쉬고만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멈춰 있는 몸은 조용한 병을 부르고 움직이는 몸은 회복의 길을 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용한 손님이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속으로 들어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뇌와 신경계를 뒤흔드는 요소 바로 카페인입니다. 8번째 습관,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 깊이 공감하기에 더욱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김재수님은 은퇴 후 경기도 파주에서 조용한 아침을 보내며 하루의 시작을 커피 한 잔으로 여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모금의 따뜻함은 마치 품 안의 온기 같고 오랜 시간의 일상이었던 만큼 이제는 거의 의식과도 같다고 하셨죠.
아란토시아닌으로 저도 잘 압니다. 피로의 원인을 줄이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으로 회복을 커피 한 잔에 돕고 담긴 위로를 비타민 C로 어떻게 피부의 느끼고 세기를 계신지를요. 채우는 하지만 지원군입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알게 된 것은 커피나 차처럼 익숙한 음료조차 지나치게 섭취하면 뇌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후반에서 50대에 카페인은 접어들면 자극제입니다. 내가 방금 뭘 하려고 뇌를 했더라. 각성시키고 내일 일정이 신경계를 뭐였더라 긴장시키며 하는 스트레스 순간적인 회로를 기억 빠르게 오류를 작동시키고 자주 수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절시킵니다. 이는 단지 건망 심지어 마신 시간이 오전이라 해도 그 여파는 밤까지 남아있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것은 불안감, 짜증, 집중력, 저하, 단 음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읽거나 배운 것을 머릿속에 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이미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를 겪고 있는 분들에겐 이처럼 반복적인 자극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문경에 사는 오성일님을 떠올립니다. 아침엔 커피, 오후엔 아이스티, 밤에는 콜라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드셨지만 한 번도 이 습관이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엔 한 잔의 커피만 마시고 그 외 시간에는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셔보자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자 깜짝 놀라신 듯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후에도 머리가 맑고 잠도 더 깊고 편안해졌으며 가장 놀라운 건 예전처럼 카페인이 간절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카페인을 완전히 끊자는 말이 아닙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즐기는 한 잔의 커피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조금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수면과 기억력이 분명히 고마워할 겁니다. 지금까지 습관이라 믿고 있던 것이 실제로는 당신의 뇌에 무거운 짐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시니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몸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는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카페인보다도 뇌와 호르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식습관이 있는데 아마도 생각보다 훨씬 자주 당신의 식탁에 오르고 있을 겁니다. 바로 7번째 습관,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과 자극적인 식사의 반복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최성호님은 68살로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도 끊고 산책도 시작했지만 여전히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자꾸 흐트러진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하루 식단을 여쭈어보자 성호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엔 베이컨과 계란, 점심엔 햄을 넣은 샌드위치, 저녁엔 매콤한 찌개나 볶음 요리를 꼭 챙겨 드신다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은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뇌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초가공 식품, 가공육 봉지에 든 간식, 전자, 레인지용 식사들은 대부분 뇌에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질 낮은 지방, 숨은 당분, 다양한 첨가물이 가득하고 뇌 안에서는 소리 없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약 이미 뇌가 민감해져 있다면 이러한 음식은 더욱 안개 낀 듯한 머리 자꾸만 무거운 기분 감정에 들쑥날쑥함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반복적으로 섭취될 경우 신경계를 과하게 흥분시키고 수면을 방해하며 뇌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음식들이 호르몬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혈당과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며 뇌의 소통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이 치매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 식사로 이후 블루베리를 성호님은 드시고 싶다면 식단을 서서히 단백질이 바꾸셨습니다. 그리스식 요거트와 기름기 적은 닭고기나 섭취하거나 생선을 식사를 구워 먼저 드시고 충분히 한 뒤 상추나 깨집 같은 블루베리를 잎채소, 추가하는 아보카도나 방식이 블루베리 훨씬 같은 안전합니다. 항산화 식품 호두 한 줌을 이렇게 하면 하루에 블루베리의 추가하셨습니다. 좋은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혈당의 성호님은 급상승을 막을 기분 수 좋은 있어 좋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간 것 세 번째,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생각도 분들이 또렷하고 실수하는 기분도 방식은 훨씬 설탕이 안정됐어요. 들어간 요거트나 이것이 시리얼과 바로 블루베리를 음식이 가진 함께 먹는 진짜 조합입니다. 힘입니다. 완벽하게 겉보기엔 먹으라는 말이 건강해 아닙니다.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하루에 한 끼라도 조합입니다. 의식적으로 요즘 마트에 선택하고 가면 달콤하게 집에서 가공된 간단하게 요리하며 요거트나 한겸 시리얼 식품을 그래놀라 한두 제품들이 가지씩 많이 더해보고 나오는데 포장식품은 대부분에는 아주 이미 가끔만 다량의 먹자는 설탕이나 것이죠. 과당이 포함되어 있어 이 작은 혈당을 변화만으로도 빠르게 높이는 원인이 당신의 됩니다. 뇌는 바로 반응할 겁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염증은 건강에 줄고 좋다고 믿고 생각은 있었지만 가벼워지고 알고 보면 감정은 다시 당분이 이 균형을 중으로 되찾을 수 더해지면서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게 식단을 됩니다. 아무리 잘 챙기더라도 많은 이런 분들이 상태가 반복되면 간과하는 일상 체중이 속 급격히 습관이 하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혈당 수치는 겉보기에 오히려 더 아무 해가 불안정해지며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은 신장까지 뇌를 서서히 무리가 갈수 침식시키는 있는 조용한 위험한 지진 결과로 같은 이어질 존재입니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섯 하지만 번째 습관, 요거트와 사소한 블루베리를 신호들을 함께 먹는 무시하고 조합 자체가 넘기는 태도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잠깐 중요한 깜빡한 건 거겠지. 어떤 요거트를 요즘 좀 선택하느냐입니다. 피곤하니까 괜찮아지겠지. 반드시 무가당 라는 말을 요거트를 얼마나 자주 선택하시고 들었는지 달콤한 맛이 셀 수 필요하다면 없을 정도입니다. 라칸토 올리고당 꿀처럼 이런 혈당의 말들은 부담을 마치 덜어주는 어디서 많이 천연 들은 감미료를 대사처럼 아주 반복되곤 소량만 합니다. 추가해보세요. 하지만 이 작은 오랜 세월 차이가 기억 문제로 건강에는 상담을 아주 큰 받아온 변화를 수많은 가져다 줍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제가 확신하게 된 시리얼이나 것은 그래놀라 같은 이것이야말로 제품도 가능하면 가장 자제하는 교묘하고도 것이 좋지만 위험한 습관이라는 꼭 드시고 점입니다. 싶다면 주말에 한 번 왜냐하면 정도로 기억의 제한하거나 작은 균열을 저당 제품으로 무시하는 그 대체하는데 순간 약간의 조절만으로도 몸은 우리에게 충분히 조정할 건강을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용히 주었지만 이처럼 우리는 그 신호를 그냥 먹는다고 흘려보내기 해서 때문입니다. 무조건 효과를 주는 맞는 어떤 과일은 날은 아닙니다. 단어가 혀끝에서만 올바른 방식으로 맴돌고 섭취해야만 어떤 그 날은 진짜 힘이 같은 발휘됩니다. 약속을 두 번이나 내 몸에 잊거나 좋은 것이라 이미 낸 믿고 요금을 있었던 다시 습관들 잊지 한 속에 날도 있습니다. 의외의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이럴 때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오늘 소개한 질문을 세 던지는 가지 일입니다. 잘못된 섭취 습관을 점검해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나? 정말 내 혹시 몸을 위한 너무 과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약의 부작용은 없을까?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나에겐 블루베리의 속도 건강 조절이나 효과를 해치는 도움이 필요한 건 잘못된 아닐까? 섭취 방식이 있다는 것은 이런 그 신호는 효과를 자꾸 조용하게 최대한 이끌어낼 수 시작되지만 있는 무시할수록 섭취법도 경고는 분명히 커지고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되돌릴 수 저희 없는 진료실에서는 경계선까지 실제로 이르게 블루베리를 됩니다. 꾸준히 잘 활용한 분들이 마치 혈당과 황색 불이 염증 켜졌을 때 수치에서 큰 개선을 보이는 괜찮겠지 사례가 라고 말하며 많았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적색 먹어야 신호에서 가장 멈출 좋은 수밖에 결과를 없는 얻을 것처럼요. 수 있을까요? 더 큰 오늘은 그 문제는 방법을 이 세 신호들을 가지로 정리해 외면한 뒤에 드리겠습니다. 보상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섭취하는 더 양과 진한 커피, 타이밍입니다. 밤늦은 특히 스마트폰 사용 동시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여러 일을 분이라면 해내려는 과일 과도한 섭취량은 집중이 하루에 오히려 150에서 뇌의 염증을 200g 키우고 정도가 내부 리듬을 권장됩니다. 더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블루베리로 낳습니다. 대략 저는 100알 수원에 정도 사는 되는 양입니다. 김은영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66세 다 드시게 은퇴 되면 교사이셨던 혈당이 은영님은 급격히 올라갈 늘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늘 버텼어요. 그리고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 사소한 기억 하나 때문에 블루베리의 핵심 멈추지 성분은 않아요. 라고 안토시아닌은 말하셨습니다.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하루에 날부터 여러 번 나눠 매일의 드시는 것이 기억을 훨씬 직접 더 기록해 보기로 효과적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침과 오늘은 점심, 몇 시에 그리고 깼는지, 간식으로 나누어 어제는 어떻게 소량씩 잠들었는지, 섭취하시면 식사는 항산화 거르지 작용을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누릴 수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 얼마나 두 긴장했는지를 번째는 조용히 생 적기 블루베리보다는 시작하셨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는 그러자 방법입니다. 다 특정한 패턴이 보이기 의외로 시작했습니다. 들릴 수 있지만 잠이 여러 부족하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했던 날들이 냉동 블루베리는 유난히 기억이 흐릿했다는 걸요. 체내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이후 은영님은 아주 냉동 작은 과정에서 변화들을 시도하셨습니다. 세포벽이 부드럽게 깨지면서 점심 후 안토시아닌을 짧은 비롯한 낮잠, 오래 항산화 앉은 후 성분들이 조용한 몸에 더 산책, 잘 카페인 음료 대신 구조로 변하기 따뜻한 때문입니다. 보이차 한 잔. 게다가 그렇게 몇 냉동 주가 지나자 블루베리는 진짜 가격이 더 저렴하고 변화가 느껴졌다고 보관 하셨습니다. 기간도 길어 꾸준히 섭취하기에 이건 기적이 훨씬 아니라 유리합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생블루베리는 귀 기울여 냉장 들은 보관해도 결과였습니다.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지만 그리고 그게 냉동 제품은 오늘 드리고 싶은 영양 핵심입니다. 손실 없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몸의 목소리를 듣는 큰 일은 장점이죠. 약함이 아니라 저 같은 실용적인 경우 지혜입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어떤 날 브랜드 당신의 냉동 몸이 블루베리를 속삭입니다. 자주 구매해 사용합니다. 지금은 잠시 세 멈춰야 해. 번째는 궁합이 잘 맞는 그럴 때 식재료와 바로 함께 반응해 드시는 주세요. 방법입니다.
작고 사소한 조정일지라도 그 결정들이 당신의 기억을 오랫동안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5번째 습관은 정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깊고 넓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상 후반부에 소개해드릴 이 습관은 단순히 뇌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폐와 혈관까지 조용히 공격합니다. 의외로 치주입니다. 직접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담배, 그리고 간접 흡연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김재만님은 73세 목수 출신으로 예전엔 하루에도 몇 갑씩 피우셨지만 10여 년 전 스스로 끊으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집중도 잘 안 된다며 상담실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요즘도 혹시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자주 함께 계신가요? 재만님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으셨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장기 두는데 다들 여전히 피우죠. 나만 안 피워도 그 냄새는 다 맡게 돼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뇌는 이러한 독성 물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담배 한 개비엔 수천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상당수가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염증을 만듭니다. 이 염증은 기억을 저장하고 연결하는 중심 부위인 해마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결국 뇌세포의 회복력과 재생 능력을 점점 약화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러한 찌꺼기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헐적인 노출이라 해도 수면 식사 운동 등에서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깜빡거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흡연은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직접 높이며 이미 경미한 인지 저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엔 그 진행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눈을 열어드리기 위해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셨다면 지금이야말로 당신 자신과 심장과 폐 그리고 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결심할 때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이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담배를 끊으셨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접 흡연도 멀리해야 뇌가 진짜로 맑아집니다. 김재만님은 친구들에게 정중히 이야기해 장기 모임을 자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선 공기가 맑고 담배 냄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재만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릿속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생각이 맑고 잠도 깊게 와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진짜 힘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는 늘 공기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로 나아가 봅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 우리가 들이마시는 것보다 조용히 지나치며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뇌 건강 점검을 제때 하지 않고 미루는 것. 이것이 4번째 습관입니다. 얼마 전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재훈님을 만났습니다. 66살,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투에도 옛 시대의 예의가 묻어나는 분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최근 1년 넘게 자주 깜빡거리고 무기력감이 심해지며 하루 종일 뿌연 안개 속에 사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기억력 검사를 받으러 오신 거였고 오기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냥 몰라도 되지 않나 싶었어요. 재훈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똑하고 성실하며 삶의 여러 고비를 용감하게 넘어왔음에도 막상 뇌 검진은 계속 미룹니다. 그 이면에는 두려움, 자존심 혹은 단순한 회피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같은 비유를 드립니다. 자동차는 망가지기 전에 정비소에 맡기시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보다 훨씬 더 소중한 뇌라면 더 자주, 더 정성스럽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인지 저하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자꾸 섬세한 신호들로 먼저 다가옵니다.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일정이 엉키고 예민해지며 잠이 얕아지는 변화들이 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경고등이 붉게 켜질 때까지 기다리면 때로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 발견하면 많은 원인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청력과 시력을 확인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며 약 복용을 점검하고 우울감이나 불안을 다스리며 적당히 몸을 움직이고 기억력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한 번 뇌 건강 검진을 강조드립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 혈당 지질, 비타민 갑상선 수치만 확인해도 됩니다. 혈압과 체중 허리둘레를 점검하고 기분 상태를 간단히 평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의 기능을 흐리게 하는 수면제나 항콜린성 약물은 전문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청력입니다. 청력 저하는 뇌가 주변 정보를 이해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배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인지력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와 주의력 검사를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재훈 님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수면 위생을 바로잡고 중등도 청력 저엔 보청기를 쓰기 시작했고 뇌에 영향을 주던 약을 바꾸었으며 매일 규칙적인 산책과 15분의 인지훈련을 생활에 넣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재훈님은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요. 괜히 1년이나 끙끙댔네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진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주는 삶의 선물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가장 소중한 뇌를 먼저 챙기십시오.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 식탁에 올리는 또 하나의 습관이 조용히 뇌 안개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습관, 붉은 고기와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원래 갈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푸짐한 고기 한 접시가 주는 포만감과 위로는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건 붉은 고기와 가공육이 뇌에 미치는 미묘하고도 집요한 영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삼겹살, 소갈비 같은 육류뿐만 아니라 햄, 소시지, 훈제육, 건조, 육포 같은 포장된 제품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에는 포화, 지방, 인공 보존제, 그리고 높은 온도로 조리될 때 생기는 유해한 물질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성분들이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뇌혈관을 조용히 좁히며 신경세포 간의 소통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머릿속이 뿌옇고 생각이 자꾸 끊기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피로도는 쉽게 쌓이게 됩니다. 절대 고기를 금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균형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김인호님에게는 고기 섭취를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고 대신에 오메가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닭가슴살 삶은 두부, 제철, 채소와 같은 대체 식재료들을 권해드렸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김인호님은 스스로도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엔 몸이 늘 무거웠던 걸 몰랐는데 요즘은 훨씬 가볍고 기분도 안정돼요. 무엇보다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오후 시간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미 들어봤을 식탁 법한 위의 음식이 공장에서 온 것보다 땅에서 온 것이 많을수록 내 몸과 내 뇌는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짜 힘은 우리 몸 당신의 전체에 접시를 바꾸면 고루 스며드는 머릿속이 생명력에 먼저 있습니다. 맑아집니다. 특히 그리고 50대 이제 이후의 분들에게는 중요한 다음 주제로 의미가 넘어가야 훨씬 합니다. 큽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블루베리가 아무리 몸에 식단을 주는 잘 챙겨도 5가지 놀라운 몸의 변화에 특정 대해 부위에 자리 잡은 그리고 침묵의 아무리 적이 먹어도 뇌를 훨씬 더 효과를 느끼지 크게 못하는 해칠 수 있기 사람들이 때문입니다. 겪는 공통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두 번째 습관, 배에 쌓이는 지방과 비만입니다. 혈당 조절과 혈액 건강입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김정우 어르신은 최근 연구에서는 늘 웃음을 블루베리를 잃지 꾸준히 않던 섭취한 분이셨습니다. 당뇨 환자들의 진료실에 앉자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선생님, 배가 좀 나왔긴 한데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건가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드렸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뇌 건강에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활발히 작동하는 조직으로 지속적인 염증 물질과 혼란스러운 호르몬 신호를 몸 전체에 퍼뜨립니다. 이러한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며 지방 대사를 흐트러뜨리고 결국 뇌로 가는 미세한 혈류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뇌 안의 미세 혈관은 차츰 막히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는 기억력이 흐려지고 기운이 쉽게 빠지며 기분 변화도 낮아지고 배움이나 집중력까지도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30kg, 40kg씩 빼야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체중의 5%만 줄여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되며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뇌의 기능이 다시 깨어납니다. 김정우 어르신과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부터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저녁 식사에는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하고 고단백 식품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밤늦게는 음식 섭취를 삼가며 12시간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에 도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빛나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오후가 되어도 지치지 않고 밤새 깨지 않고 푹 자고 나면 머리가 더 또렷한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배 둘레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 상태를 말해주는 이야기이며 줄어든 허리만큼 더 많은 에너지와 맑은 정신, 그리고 삶의 균형이 돌아온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주제는 아마도 이 모든 습관 중에서 가장 교묘하고 은밀한 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며 잠자는 방식도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매일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도 조용히 삶 전체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분명히 말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습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살면서도 그것을 놓아주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수면, 식습관, 움직임, 일상, 루틴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면서도 뇌를 가장 깊이 ഘar가먹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억력, 감정의 안정성, 생각의 선명도를 매일매일 조금씩 바꿔놓는 생물학적 힘입니다. 70을 넘긴 박성우 어르신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깔끔한 차림 말투도 차분했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오랜 세월의 책임감이 무겁게 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스트레스 같은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견디고 살아갑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을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에 저하는 몸에 특히 회복 속도를 어린 늦추고 시절부터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온 세대에게는 강하다는 것은 곧 참는 것이고 이럴 때 도움을 청하지 않는 블루베리는 것이라는 우리 몸을 믿음이 지켜주는 너무도 깊이 조용한 박혀 있기 방패가 때문입니다. 되어줍니다. 문제는 블루베리에는 스트레스는 단지 비타민 C와 마음에만 비타민 남지 않는다는 데 강력한 있습니다. 항산화, 높은 영양소가 코르티솔 풍부하게 수치는 들어있습니다. 뇌의 해마 부위, 즉 기억을 담당하는 곳의 연결망을 점차 약화시키고 교감신경계를 지나치게 흥분시키며 수면을 방해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만성염증은 고혈당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될 때 통증에 더 발생하기 예민해지고 불안감이 증가하며 면역체계 전체가 사소한 일에도 약해질 수 짜증이 있습니다. 늘어나 인내심이 줄어들게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작용 이것은 조용히 진행되는 완벽한 폭풍입니다. 예방과 당뇨 합병증 자주 방지에도 잊어버리고 큰 커피로도 의미가 해결되지 있는 않는 피로가 계속되며 삶이 이어서 흐릿하게만 네 번째 느껴집니다. 면역력과도 박성우 밀접하게 어르신도 연관되어 결국 있는 입을 피로 열었습니다. 회복 기능입니다. 가족 문제, 은퇴 후의 불안, 경제적인 개운하지 걱정이 않고 가벼운 자신을 운동을 짓누르고 했을 있었다고 고백하셨고 며칠 동안 몸이 우리는 무겁게 약물 없이도 느껴진 적 해볼 수 있으신가요? 있는 아주 작고 인간적인 방법부터 얼굴빛이 시작했습니다. 쉽게 지치는 매일 날들이 10분 정도의 반복된다면 느린 호흡 넷을 들이마시고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6에서 회복력이 8분 내쉬는 떨어졌다는 연습 새벽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걷는 산책, 일주일에 한 번씩 속마음을 글로 쓰기, 피로를 유발하는 오랜 친구 2명에게 활성산소를 연락하기, 줄여주는 작용을 하며 그리고 근육 속에 쌓인 가장 근본적인 피로 변화였던 물질을 해소하는 데 아무 도움을 죄책감 줍니다. 없이 쉬어도 된다는 것을 여기에 비타민이 스스로에게 허락하기. 혈액순환을 개선해 몸 몇 주 후 구석구석에 어르신은 산소와 이런 영양이 말씀을 더잘 주셨습니다. 전달되도록 도와주어 선생님, 회복 속도를 내가 얼마나 한층 짊어지고 더 있었는지 끌어올려줍니다. 몰랐어요. 실제로 운동 내려놓고 선수들을 나니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각도 또렷하고 블루베리를 잠도 꾸준히 깊어졌고 섭취한 그룹이 사람들 그렇지 않은 대하는 그룹보다 마음도 한결 근육통의 부드러워졌습니다. 운동 수행 능력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고 당신 저도 자신의 식사 후 삶을 간단한 스스로 운동만 이끄는 촬영해도 힘입니다. 금세 피로감을 느끼는 날이 많은데 그리고 이것을 진지하게 그럴 때 받아들이기 시작할 블루베리를 때 함께 섭취하면 뇌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혈당 조절과 수면, 피로 식사, 회복을 운동,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인간관계까지 무척 유익하다는 것을 모든 변화가 체감했습니다. 억지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여기에 생활의 더해 일부로 비타민 C는 자리 잡게 피부와 됩니다. 혈관의 건강을 돕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굴빛이 10가지의 습관을 칙칙하게 함께 보일 때에도 들여다보았습니다. 활력을 되찾는데 어떤 큰 것은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아는 명백한 것이었고 블루베리는 어떤 단순한 것은 과일이 아니라 너무 일상적이어서 아란토시아닌으로 그 피로의 심각함을 원인을 깨닫지 줄이고 못했던 것들도 비타민으로 있었습니다. 회복을 돕고 비타민 C로 하지만 피부의 이 생기를 모든 채우는 습관들은 삼중 지원군입니다. 공통적으로 뇌 속 염증을 키우고 마지막으로 다섯 결국 번째, 마음을 절대 놓쳐서는 흐릿하게 안 될 만드는 블루베리의 그 효과는 정신적 바로 안개와 인지 기능의 개선입니다.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40대 그렇다고 중후반에서 부담을 느끼실 50대에 필요는 접어들면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방금 뭘 지금부터 하려고 했더라. 소개해드릴 내일 이 짧은 일정이 실천 뭐였더라 하나가 하는 여러분의 순간적인 일상에 기억 큰 오류를 변화를 가져올 자주 수 있다는 경험하게 됩니다. 희망을 드리고 이는 싶습니다. 단지 건망증이 아니라 단 단기 15초면 기억력과 충분합니다. 장기 기억력 모두가 이 서서히 짧은 저하되는 밤 습관은 자연스러운 하루의 변화의 긴장을 일부입니다. 부드럽게 풀고 이 시기에 신경계를 인지 기능 진정시키며 또한 기억력뿐 아니라 뇌가 밤사이 집중력, 판단력, 스스로 회복할 수 사고 속도 있는 등 준비를 다양한 돕는 정신 능력 의식입니다.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먼저 삶의 질을 호흡입니다.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코로 넷을 셉니다. 블루베리의 들이마시고 플라보노이드는 7을 세며 숨을 멈추고 인지 저하를 그 다음 늦추는데 8을 탁월한 세며 작용을 합니다.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특히 당뇨병을 오래 앓은 마치 분일수록 창문에 김이 치매 서린 발생 것처럼 비율이 부드럽게 2배 이상 내쉬는 것이 높아진다는 핵심입니다.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이것은 혈당과 단순한 호흡이 뇌의 아니라 기능은 몸이 깊이 스스로 연결되어 긴장을 있습니다. 내려놓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통해 한두 번만 혈당을 반복해도 안정시키고 심장이 천천히 동시에 가라앉고 인지 기능을 지켜나가는 머릿속이 것은 조금씩 단순한 고요해지는 건강 것을 관리 이상의 느낄 수 의미를 있습니다. 지닙니다. 지금 두 이 번째는 순간에도 아주 간단한 기억력이나 동작입니다. 집중력이 예전 같지 양쪽 않다고 귀 뒤에 느끼고 있는 계신 뼈를 분이 있다면 손끝으로 살짝 내일의 눌러주듯이 식단 속에 블루베리를 마사지하고 작게 남아 손가락을 꾸준히 목옆을 따라 포함시켜보시기 아래로 바랍니다.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차에 분명한 변화를 5초도 걸리지 느끼실 수 않지만 있을 것입니다. 몸에게 이제 쉬어도 지금까지 쉬어도 블루베리가 된다는 우리 몸에 주는 조용한 신호를 주는 다양한 건강 효과에 따뜻한 대해 제스처입니다.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단계는 마음의 이렇게 좋은 선언입니다. 효능이 가득한 블루베리를 입 매일 밖으로 먹고 조용히 있음에도 말해보세요. 불구하고 정작 건강 오늘 밤 내 상태에 뇌는 큰 정리하고 변화가 없다고 회복한다.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이는 많습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 전체에 진료실에서도 부드러운 매일 지시를 빠짐없이 내리는 의식입니다. 블루베리를 챙겨 먹는데 이 모든 혈당 과정은 수치나 몸 불을 상태가 끄기 직전 전혀 나아지지 15초면 않아요.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여기에 더해 효과를 이런 높이고 경우 싶다면 문제는 두 가지를 블루베리 더해보세요.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있는가, 아침 햇살을 즉, 몇 분 받는 섭취 방식에 것과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짧은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잘못된 습관. 이 두 가지는 한 번에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다시 조율하고 뇌가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줍니다. 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예로부터 기억이 흐릿해지는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괴로워하던 분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처리되지만 단지 중요한 정보를 아직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 소화하지 못해 하지만 남은 당이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한 습관 중에서 여러분이 바꿔보기로 결심한 것이 있다면 또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력과 마음을 지키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곳에 준비된 다른 영상들도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